타자에 방해가 없었더라면 더블 플레이였을 상황인데 주심은 타자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하면서 주자들을 원위치 시킵니다. 롯데는 2개의 아웃 카운트 대신 단 1개의 아웃 카운트만 얻으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오늘은 9월 23일 NC와 롯데의 울산 경기에서 나온 수비 방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NC와 롯데 경기에서 나온 홈 충돌 상황, 여기서 나온 수비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수비 방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건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비 방해는 결국 우선적으로 야수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에 입각해서 우리는 수비 방해를 선언을 합니다. 수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야구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식 규칙 6.01B에 야수의 권리가 있습니다. 야수의 권리는 공격 측 선수, 베이스 코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멤버들, 여기에서 그 밖에 다른 멤버들이라고 하면 대기 타석에 나와 있는, 대기 서클에 있는 선수까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볼보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까지 모두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구 혹은 송구를 처리하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양측 더그아웃을 포함한다라고 하죠. 양측 더그아웃 쪽으로 볼이 날아가더라도 더그아웃에 걸터 앉아가지고 혹은 기대고 있으면서 이렇게 수비를 하려는 야수가 있다면 그 행위도 금지하고 모두 비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주고 그 상황을 수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경기장 안에서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타석에 있는 선수는 그 주변의 모든 장비들도 모두 치워줘야 돼요. 예를 들면 배트 링 있죠. 배트 스프레이라든지 배트 끈적끈적하게 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배트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배트에 그 링 달아놓죠. 웨이트 링이라고 하는데 배트 링 같은 것도 전부 다 치워줘야 됩니다. 혹시나 이것을 밟고 수비자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수비 방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벌칙도 나와 있죠. 수비 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혹은 주자를 아웃시킨다. 수비 방해가 일어나면 그 수비 방해를 일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수비 방해로 인해서 공격자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수비 방해가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것들, 공격자가 이 방해로 인해서 얻어낸 이득 같은 거를 모두 심판은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에서는 약간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비자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 공식 규칙 6.01 11번의 원주 부분을 보시면 타구를 처리하려는 포수와 1루로 달리려는 타자 주자가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비 방해도 주루 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홈플레이트에서 일어난 상황에서는 수비 방해로 수비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수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타자 주자도 무조건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수비자도 어쨌든 수비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타자가 타격을 하는 순간부터 주자가 되죠. 이 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수비자를 위해서 피해줘야 된다? 홈플레이트에서는 그걸 예외 조항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01 방해 안에서도 가장 먼저 A항에 앞서 보여드렸던 야수의 권리는 B항에 있죠. A항에 먼저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타자 주자는 타격 직후에 이 홈플레이트 앞에서는 비록 주자가 되었지만 수비자보다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줘야 되지 않는다. 야수를 피해줄 필요 없이 워낙 주루를 펼칠 수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의적인 방해라든지 이런 행위는 없어야겠죠. 고의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방해가 맞습니다만
그 직후에는 방해로 볼 수가 없다. 어떤 선고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짝 고민을 해보고 조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격 직후에 홈플레이트 앞은 타자 주자와 수비자 서로에게 우선권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간주하기 때문에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타자가 예를 들어서 풀스윙을 했다, 있는 힘껏 스윙을 했는데 그 여세로 인해서 몸이 중심을 잃는다든지 그래서 출발이 늦었다거나, 혹은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내가 타격을 했는데 막 떴어,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온 겁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판단이 늦어서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와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방해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판과 기록원은 반드시 이것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첫 번째, 판정의 기본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걸 잡았다면 쟤도 죽고 쟤도 죽을 거야, 쟤도 아웃시키고 쟤도 아웃시킬 거야, 이것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금지합니다.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앞서 나가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살타도 마찬가지예요. 병살타성 타구를 날렸는데 643이라고 해보죠. 유격수 땅볼에서 유격수 잡아서 이루수에게 송구를 하고, 이루수가 받아서 1루로 송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1루 주자는 아웃이 됐는데 이루수가 볼을 잡고서 바로 공을 빼지 못해서 타자 주자를 살려줬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병살타로 주지 않습니다. 왜? 일단 아웃을 하나 잡았잖아. 일단 아웃을 하나 잡았으니까 수비자들이 첫 번째 미션, 해야 되는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되는 미션을 일단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플레이에 대해서는 에러를 주지 않습니다. 병살타로 가정하지 않고 그냥 유격수 땅볼 출루로 판정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이 규칙에 기반하고 바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판정의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상황이라면 번트를 댔고, 손재환이 번트를 댔고 거기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원활한 수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원활하게 수비를 했었더라면 타자 주자는 아웃됐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전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수비자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 이것에 대해서 타자는 지금 이득을 보았지만, 왜냐? 떨궜으니까 이득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 그래서 타임, 수비방해, 인터피어런스 선언을 하죠. 그래서 타자 주자는 아웃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주자들이 진루를 했던 것들을 모두 캔슬시킨다. 원리치로 되돌린다. 이것이 판정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해석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분명히 정보근이 여기서 잡았다면 2루에 송구를 해서 귀루하지 못한 2루 주자, 3루로 이미 뛰어버린 3루 주자를 잡았을 텐데, 이 해석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거기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혹은 너무 난폭한 행위를 통해서 과도하게 수비를 방해했다, 그런 액션이 있었다면 2루 주자도 충분히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주심의 재량입니다. 심판의 재량이지만 우리는 악의적 혹은 너무 난폭한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난폭한 정말 그런 과도한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선고하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천재환이 그렇게까지 악의를 가지고 방해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악의적인 방해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2007년에 LG 트윈스의
지금 KT 코치죠. KT의 레전드 박경수, LG의 1차 지명을 받았었던 박경수가 LG에서 2007년에 SKY 문학 경기에서 보내기 번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1루 주자 2대 0을 2루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번트를 시도를 했는데 번트가 떴어요. 제자리에서 떠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배트로 다시 재차 타격을 합니다. 2번 타격을 한 거죠. 그렇게 2번 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루 주자도 같이 아웃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수비 방해를 선언을 해서 타자 주자만 아웃시키고 1루 주자는 그냥 원위치를 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제가 주심이었다면 1루 주자까지 아웃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물론 상황을 조금 봐야겠지만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너무 대놓고 비신사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악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13년 4월 18일이군요. 넥센과 롯데의 경기에서 이성열 선수가 1사 만루에 들어서서 유격수 땅볼을 칩니다. 이때 당시 넥센이 8대 0으로 리드를 하던 상황이었고요. 8대 0 리드하던 5회 초 1사 만루에 이성열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2루 주자 이태근이 대놓고 그냥 볼을 맞아버립니다. 심지어 아예 발로 차는 듯한, 발을 갖다 대면서 일부러 차는 듯한 행위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공이 실제로 맞고 유격수 키를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볼데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이태근은 내가 볼에 맞는 순간 볼데드가 되고 타자 주자는 1루로 진루, 안타가 기록되면서 1루로 진루하고 나머지 주자는 제자리에 있고 본인은 아웃되고, 그러니까 몸에 맞는 순간 주자는 아웃이 되죠. 그리고 3루 주자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고 1루 주자는 타자 주자가 안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에 맞는 순간 안타 처리가 되기 때문에 1루 주자는 2루로 진루하고 타자 주자는 1루 진루하고 안타가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해서 1사 만루에서 2사 만루로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태근 선수가 일부러 맞아버립니다. 내가 일부러 맞지 않았다면 병살타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맞음으로 해서 2사 만루를 노려본 거죠. 하지만 심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웃 조치를 하고 타자 주자 이성열까지 아웃 조치를 하면서 병살타로 끝내버립니다. 수비 방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타자 주자까지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고의적인 수비 방해로 간주하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이에요. KBO는 이태근에게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벌금 100만 원, 비신사적인 스포츠맨십을 완전히 어긋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서 벌칙 내기 8항에 거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징계를 내리고 끝이 났어요. 이때 당시에 경기 중에도 문승훈 주심이 이런 플레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퇴장을 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난폭한 사례, 악의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천재환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부분에서는 이 이성열은 어쨌든 안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타를 얻는 것 또한 부당이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열까지 아웃을 시켜버리면서 이성열은 병살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정의 기본은 어쨌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그리고 과도한 해석을 금지합니다. 심판은 그래서 롯데에게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지는 제가 볼 때 옳은 판단을 내렸다. 과하게 해석하지 않고 옳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천재환은 바로 뛰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 어떤 고의 여부를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플레이죠. 어쨌든 파울이 되든 페어가 됐든 일단 뛰고 봐야 되는 건데, 타격이 이루어졌으면 번트를 댔으면 바로 뛰고 봐야 되는데 일단 1루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죠. 이 상황 자체가 애초에 천재환의 플레이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수비를 방해하기 위해서 멈춰섰다, 이것까지는 좀 과한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심판진은 어쨌든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비 방해가 참 어려운 규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판정의 기본 이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야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판정을 내리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야구 규칙이 나오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